얘들아 안녕. 국어 시간이야. 선생님 어제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국어 가의 마지막 단원으로 이 단원 공부할 겁니다. 66쪽 펴세요. 국어책 66쪽입니다. 이 단원만 마치면 국어책 가를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쫄깃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얘들아, 근데 선생님 사투리만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서울말로 이제 하려고 해. 진짜야. 서울말 할 수 있어. 봐, 서울말 같지? 뭐? 이상하다고? 아니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서울말 할 거야. 들어와. 자, 얘들아, 책 66쪽 펴세요. 이 문단의 짜임이라고 돼 있죠. 이 문단은 문단의 짜임을 배울 거예요. 문단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 배우는 건가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거기 보면은 함께 이야기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단원도 우리는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많이 하는 거구나. 나는 발표 많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야. 그럼 이 단원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써봅시다. 야, 하다 보니까 오글거린다 좀.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사투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안 되겠어. 그냥 쌤 평소에 하던 말대로 할게. 정말. 자,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면 글을 읽고 써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말 하려니까 이상하게 조금 막 예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생각해도 되게 웃겨.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글을 쓸 때 그 문단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하는 걸 배우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를 먼저 배우고 5단원을 했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5단원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 찾는 거 했잖아요. 글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문단이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문단인가 하는 걸 배우는 게 이 단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전개할 줄 몰랐죠. 여러분도 그랬죠? 자,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단원 공부할게요. 자, 그림 볼게요. 오빠, 저 집은 공중에 떠 있어요. 더운 지방의 뒷모습이란다. 집바닥이 땅바닥보다 높지? 아빠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는 집에 들어와서 뭘 했어요? 지금 글을 보면은. 자,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여자아이가 이 집에 대한 설명이 있는 집을 소개하는 책을 한번 찾아 읽은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책을 봤더니 그 책의 내용 위에 볼게요. 서울말로? 더운 지방에서는 땅의 열기와 습기, 해충을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기도 합니다. 예, 사진 있어요? 더운 지방의 집. 진짜 땅바닥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친구들이 집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 위에, 아주 높은 평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다음 추운 지방의 집 사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운 얼음이나 이런 걸 피하려고 높이 지었네요. 그죠? 사람들은 자연의 피해를 줄이려고 뭔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더움이나 추위를 피하려고 집을 이렇게 높이 지었군요. 그죠? 자, 그럼 밑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읽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나도 모르게 사투리로 돌아왔어요. 사투리로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했습니다. 대답하는 친구도 그렇죠? 자, 집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어요라고 딱 줄여서 이야기하는 친구 있는데요. 또 다른 친구, 네, 더운 지방이나 추운 지방에서 왜 집을 땅에서 높이 띄워서 짓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친구, 네, 손요. 선생님, 여자애가 있는 책은 어찌됐건 집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로 딱 뭉쳐서 이야기해 주네요. 네. 집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이 집이 높이 뜬 집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여자애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왜 높이 떠 있지 하는 여행을 하면서 아마 동남아로 여행 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집에 와서 그 내용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지? 궁금해서 인터넷 뒤져보거나 책을 찾아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단원에서는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단원에서 혹시 설명하는 거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5단원이랑 연결되는데요? 맞아요. 설명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집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추측하는 것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국어 한 책 다 배워가니까 이제는 국어 박사님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우개 박사님 생각나서 또 선생님 미안. 책 박사님. 그럼 책 68쪽 넘길게요. 자, 준비하고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 날 딩동대요. 설명하는 글이 바로 나왔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추측했던 게 딱 맞았어요. 자, 나는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없다 그것을 경험을 한번 나눠보는 건데요. 한결이는 이모와 함께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왜 이래 다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그림 볼게요. 한결아 여기가 바로 로봇 박물관이란다. 엄마가 이모네요. 미안. 한결아 여기가 바로 로봇 박물관이란다. 오 이모 신기한 로봇이 많아요. 2번 볼게요. 이것은 감시용 로봇이란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로봇이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오호 너무 귀여워요. 왜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치? 보통 개가 집을 지켜주지요. 그러니까 감시해주는 로봇으로 강아지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다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3번 해양탐사 로봇이구나.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한단다. 이 로봇은 꽃게처럼 생겼어요. 해양탐사니까 바다 밑에서 엉검 기어다니면서 조사를 하나봐. 4번 수술을 하면 어려운 로봇도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사람 손보다 더 정교하게 물론 의사가 지시를 합니다. 로봇에게 이걸 잘라내라, 이걸 어떻게 열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로봇이 아주 가는 팔로 그 속에서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도 있답니다. 자, 그림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1번 한결이와 이모는 어떤 박물관에 갔나요? 하나 둘 셋 로봇 박물관요. 이거 대답 못하는 친구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딴짓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로봇 박물관요 하니까 하고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봐야 돼요. 자, 2번 해양탐사 로봇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 답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번 그림에 있어요? 그쵸? 3번 그림에 이모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한단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답을 여기 적으면 됩니다. 뭐 다 이야기해 준 거 그냥 보고 쓰면 되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럼 69쪽 오늘 이러다가 10분 안에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10분 안에 오늘 이 시간 마치는 걸로 국어 수업을 10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죠. 선생님도 행복이에요. 이럴 수 있다면 빨리빨리 갑시다. 2번 한결이가 학급 누리집에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로봇은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감시용 로봇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해양탐사 로봇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습니다. 한결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썼나요? 대답은 그렇죠. 로봇이 하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적었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로봇이 하는 일을 적어주세요 라고 써도 되고요. 로봇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었습니다 해도 맞는 답입니다. 선생님이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 꼬이고 있어요. 지금 2번 한결이가 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자, 중심 문장 여러분 너무 잘 찾았습니다. 5단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죠? 중심 문장을 찾으면 중심 내용을 쓸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로봇은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배웠던 게 여기서 써먹을 수 있네요. 문단의 어디에 나왔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 맨 앞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5단은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아. 2단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잖아.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알았어요. 모두 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5단원을. 선생님 감동. 자, 첫 번째 문장이 이 전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3번 한결이처럼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걸 써본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혹시 이런 글을 써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든 친구. 네, 저는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였는데요.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피자가 어떤 종류의 피자가 있는지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역시 너는 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잘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 이런 설명하는 거를 써보세요. 선생님, 저는 설명하는 거를 써본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로봇을 하나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조립하는 글이 딱 적혀 있어요. 그것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이 로봇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설명했는 거 맞아요.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지만 이렇게 문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가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되어 있죠. 물론 그것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글에서는 중심 문장을 찾기가 어렵죠. 네. 설명하는 글이긴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 뭐 부품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하는 설명하는 글은 중심 문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중심 문장을 찾자면은 자, 이 로봇을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게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설명하는 글을 자기가 직접 써본 경험, 내가 읽어본 경험도 물론 많겠지만 써본 경험. 네, 저는 설명하는 글을 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캠프를 갔는데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썼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써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써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써본다든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에 나왔다면 서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하고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저기 자기 스스로 난 언제 써봤지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5단원에서 이미 했던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2단원을 너무 쉽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리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 배운 거예요. 2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 읽기. 5단원에서 우리 이미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야, 2단원을 배우고 5단원을 해서도 쉬웠고 5단원을 먼저 하고 2단원을 해도 쉽네. 3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 쓰기. 여러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제 쓸 수 있겠죠. 4번 문단 만드는 놀이하기. 놀이가 또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그치?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 우리가 2단원에서는 문단을 만들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배우는구나. 맞았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문단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설명하는 글에서. 선생님이 시계 보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10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찍 마쳤어요. 글을 읽어주는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20분 가까이 되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찍 마치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야, 뭐야 저기 벌써 연필 놓고 하품하고 야 컴퓨터 앞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친구 있네. 잘 마칠 거야. 내 손드는 친구 왜 지금 또 손들어? 지금 마치려고 하잖아. 지금 마친다고 빨리 마친다고. 시간 많으니까 선생님 노래라도 하나 부르라고.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 안녕. 난 간다.